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김성태가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성태의 이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건은 따로 떼어서 변론 종결을 곧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판사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다 합니다. 네. 11부에 어허. 이분이 이제 뭐 관련되는 거 다 맡고 있고요. 현재 그 김성태 회장의 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본인의 그 횡령 배임, 그다음에 이 자본시장법 있잖아요. 네. 전환 사채 같은 거.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이재명, 이화영한테 뇌물 주거나 네. 북한에 돈 보낸 거 있죠.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인데 네. 원래는 이제 병합되면 판결을 한 번에 선고해야지 당사자는 좋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게 원칙이죠. 근데 이번에 판사가 이례적으로 이제 그 재판을 두 개로 쪼갠다. 두 개로 쪼갠다. 횡령 배임은 그대로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그 이화영, 이재명에게 돈 준 거 북한 네. 이 부분은 재판을요. 네. 5월 3일, 7일, 10일, 13일, 14일 와, 엄청 일주일에 빨리. 4번. 예? 그래서 이게 5월 중순에 끝내겠다. 야, 그러면 6월 7일 날 맞추려는 거 아니에요? 그쯤 언저리 아, 되겠죠. 이화영하고? 그쯤 언저리. 왜냐하면 5월 중순에 끝내고 한두 네. 달 뒤니까.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네. 뇌물은 이제 그 필요적 공범이에요. 필요적 공범. 어렵네. 뇌물은 이제 준 사람 받은 사람이 똑같이 결과가 놓이는 거지. 아. 받은 놈은 뇌물인데 준 놈은 뇌물이 안 되거나 이렇게 있을 수 없죠. 그걸 필요적 공범. 공범. 아, 여기 또 하나 배우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필요적 옛날에 공범. 뭐 간통. 옛날에 예. 간통. 필요적 공범이잖아. 그다음에 뭐 뇌물.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똑같이 처벌된다. 처벌된다. 예. 형량은 다르더라도 형량은 다르더라도. 유무죄가 똑같다. 따라서 이제 그 김성태 판결문에 네. 이화영 판결문처럼 만약에 북한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800만 불, 300 플러스 500 이게 논단 말이에요. 네. 이게 놓으면요, 저는 이재명한테 끝장난다고 봅니다. 오, 왜? 그래요? 필요적 공범이니까. 준 사람이 그거 줬다고 판결했잖아. 네. 그럼 이게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준 사람만 뇌물 공여고 받은 사람에게 뇌물이 안 되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당시 경기도지사의 뇌물인 거죠. 그렇죠. 그게 제3자 뇌물이죠. 북한으로 넘어갔어도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로. 제3자 뇌물. 옛날에 그 저 뭡니까 미르하고 뭐 이거 비슷한 구조네요. 그렇죠. 근데 김성태 회장은요. 북한이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북한에 돈 주고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금융 제재는 조선 노동당 있잖아. 네. 노동당이 아니고 아태협에 준 거다. 아하. 이 주장으로 다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재명한테는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이재명은 이게 북한에 준 게 중요하잖아요. 노동당이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든 북한은 뭐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따라서는 이게 바로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문이다.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이다. 이래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말이죠. 6월 7일 날 이제 지금 이제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화영이. 예. 이화영이 유죄가 지금 15년인데 뭐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꽤 중형이 나올 것 같은데 선고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성태 회장도 선고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바로 이 세 명과의 공범인 이재명만 남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뇌물 사건 같은 경우 이 액수가 이게 좀 꽤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뇌물 사가 꽤 크면 그럼 이재명에 대한 것들은 현재 지금 지난번에 유창훈 부장판사 할 때 그때 영장에는 들어갔었어요. 그죠? 예.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됩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선택하는 거는 저는 하나밖에 없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뇌물은요. 네. 받은 사람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자, 받은 사람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준 사람은요. 네. 1조를 줘도 네. 5년 이하입니다. 1조를 줘도 5년이야. 그러니까 준 사람은 최고형이 5년이에요. 네. 5년 이하. 그러니까 김성태는 5년 이하죠. 근데 받은 사람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공범이 이화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게 금액이 800만 불을 환율하면 한 110억 될 거예요. 네, 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네. 한 200억 좀 넘었죠. 그때 1심에 30년 넘게 나왔습니다. 네. 구형은 40몇 년 했어요. 40몇 년. 따라 저는 이화영이 근데 형량이 뭐 한 6, 7년에서 10년까지 보더라고요. 이화영이 근데 그 유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는 이화영보다는 높아야죠. 왜? 이화영의 방북 대가로 준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재명의 방북 대가죠. 그렇다면 저는 검찰은 뭐 유일한 선택은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왜? 뇌물은
1,000만 원 넘으면 구속 기소가 원칙이거든. 1,000만 원 넘으면 예. 근데 100억이 넘는 뇌물이고 이화영이가 중형이 넣었는데 더 책임이 큰 이재명이를 어떻게 불구속 기소합니까? 아하. 지금 이제 걱정은 국회죠.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될 100% 거니까. 부결될 거다. 그다음에 그 판사가 겁이 나서 이게 수원의 판사도 겁이 나서 어떻게 발부하느냐. 이래서 이게 뭐 최병묵 선배도 저 유튜브 봤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게 불구속 기소할 거라고 자꾸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봐요. 어허. 우리 법조인으로서는 네. 검찰은 검찰이 일을 하면 돼요. 100억이 넘는 뇌물에 불구속 기소가 있냐? 일단 이게 국회가 어떻게 될 그런 게 지나도. 나중에 검찰이 고려하지 말고 그렇죠.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라. 네, 그다음에 원칙대로 해라. 국회는 국회에서 뭐 알아서 또 표결하겠죠. 네. 저는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법률 상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준 사람보다도 받은 사람을 형량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게 뇌물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청렴성 아, 이게 뇌물죄의 보호법익이에요. 네네. 그 공무원이 훨씬 처벌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이제 중하다 이거죠.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갑이고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의 청렴성이 보호법익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공무원 이제 그게 청렴성이. 형량이 높고요. 네. 준 사람은 이제 을이잖아, 을. 아하. 그러니까 이제 좀 형량이 달라고 낮은 해서 거죠. 예. 그런 거군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이제 본인이 핵심적인 이제 공범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 두 사람 다 만약에 돼 버리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것도 굉장히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정인이요. 네. 정인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정인을 살려봤더니 네. 다시 김성태 재판에 놓는데 안부수라고 있죠. 안부수 있죠? 이 사람이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그 김성태하고 이재명이 통화할 때 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안부수가 북한에 왔다 갔다 했잖아. 네, 그렇죠. 근데 겁나잖아. 그래서 국정원에다가 다 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부수가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했던 협상 창구인데 자기가 만약 이걸 국정원에다 보고해 왜냐하면 우리 남북교류협력법이나 예. 등등의 국법법에 따르면 북한하고 회합 통신할 경우는 반드시 국정원의 사전 사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국정원에다가 그 자료들 넘긴 거군요. 바로 이제 스마트팜이나 방북 대가 네. 이거는 이제 다 보고를 했죠. 영수증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이죠. 영이 아니고.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판부에 제가 최윤길 때문에 많이 재판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오전 오후로. 네. 가면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이 정인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비공개로 재판을 많이 했어요. 아, 그만큼 이게 이 국정원 문건이 또 있잖아요. 네. 안부수 있고 국정원 있고. 그다음에 그 이화영 밑에 신명섭이라고 있어요. 이화영 밑에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아, 예, 국장. 저 옛날 뭐 통일부인가 어디 뭐 예, 있지 않아요? 담당 국장인데 네네. 그것도 구속됐다가 네, 나왔죠. 예. 그분도 이게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용철 회장 네. 이분이 같이 지금 이화영 재판 받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인적인 증거는 김성태, 네. 그다음에 박용철, 그다음에 안부수,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신명섭 이런 게 인적 증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물적 증거로서 아까처럼 이제 통화 내역, 그다음에 북한의 영수증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원의 문건 이게 물적 증거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증거가 에베레스트 산을 덮고 태평양 바다를 메울 정도로 증거가 많다.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근데 저는 방송에서 이 모든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일 이게 판사들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상식과 경험치. 아, 상식과 경험치. 자, 부지사가 도지사 몰래 네. 800만 불 북한에 갖다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보고 안 할까요? 어. 출장 보고서도 있잖아요. 이 도지사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뭐 우리 그 보도블록 하나도 자기 허락 없이 못 간다 했잖아. 그렇죠. 이런 사람이 부지사가 보고 안 했겠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경험치. 판사는 이걸 가지고 결론 내리고 증거를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저는 뭐 좌파편을 놓으면요. 야, 니는 믿냐? 그만 보고 안 했다는 거. 이러면 이게 자기들도 안 믿어. 왜? 부지사가 왜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겠냐 말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참 이게 그 황당한 게요. 이번 신진욱 부장판사가 보니까 5월 3일, 7일, 10일, 13일, 14일 와, 이렇게 재판할 수도 있네요. 선거법을 이래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재판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주사에 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있죠? 예, 거기서 이제 그 판사 4명을 고발했거든요. 옛날에 강규태 부장,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한성진 부장하고 배석 둘 4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거든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2주에 한 번씩 잡아놨다. 5월달에 2번 잡아놨어. 근데 이는 기소된 게 2022년 9월 8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신진우 부장이 신속하게 집중심리 이렇게 잡는 이게 맞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도 이렇게 잡아라. 일주일에 4번씩 빨리 잡아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야, 이 7일, 3일, 7일, 10일, 13일, 14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한테는 2주에 한 번씩 했습니까? 정말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원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법원이 흔들려 버리면 정말 대한민국이 이게 완전 혼란 상황으로 빠져버립니다. 권력자라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하고 만약에 봐준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 법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서민들이, 약자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은 결국 법원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정말 재판을 이렇게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 6개월 이내 결론 내리면 빨리 결론 내려서 확정을 지어주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도대체? 정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판사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바로 또 이 영업해서 바로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게 이렇게 되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정말 저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과 관련 하나 더. 네. 김성태 회장인데 빨리 그 선고한다는 거. 네. 이게 첫째 중요한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또 결정적으로 불리한 게 대장동 재판에서 나왔어요. 네. 대장동, 백현동, 네. 그다음에 위례 FC 이게 본류 재판이죠. 그렇죠. 33부의 김동연 부장이 네. 이번에 뭐라 했냐? 뭐라 했냐? 앞으로 이제 신속하기 위해서 재판을 7시까지 한다.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한다. 원래 퇴근 이후로 4시 후에 앉았거든요. 아니 법원이 그 요즘 뭐 누굽니까 노조에서 그냥 업무 시간 끝나면 끝난다는 요즘 이게 4시 이후에는 안 잡는다니까 네. 재판. 근데 7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정인신문도 꼭 필요한 것만 제한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했거든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 좀 달라지네요. 조희대 대법원. 그 지시 내렸잖아요. 빨리 하라고. 예. 이거는요. 이재명한테 저는 치명탄 게요. 이재명의 전략은 대장동 본류 재판을 3년 이상 끌어가지고 차기 대선 이후로 그렇죠. 미룬다. 그게 핵심 전략이죠. 이게 전략이잖아. 그런데 판사가 신속하게 끝내겠다. 네. 이 재판은요. 몇 개냐면요. 대장동이 4,886억에 배임하고요. 네. 7,800억. 그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네네. 대장동이 2개고요. 그다음에 백현동은 200억 배임이에요.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이해충돌 방지법 옛날에 이름이 부패 방지법이에요. 네, 맞아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부패 방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FC가 4개예요. 두산, 차병원, 뭐 푸른 위례, 네이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또. 아. 근데 그러면 사건이 전부 몇 개입니까? 한 개 요거만 가지고 9개예요. 근데 하나만 유죄 넣어도 네. 10년 이상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걸 전부 다 무죄받는다? 저는 불가능하다. 필사적이네. 김동연 부장이 신속하게만 하면요. 여기서 이재명이 날아간다 봅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게 아주 이재명 측으로서는 비상입니다. 특히 변호사를 못 구해. 변호사들이 좀 배지게 달고 가버렸잖아요. 그럼 새로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지금 구인난에 와 난립니다. 제가 이화영 그 변호사 있잖아요. 네. 지금 김광민 이자 그러더라고. 자기 혼자 안 들어가 원래는 둘이 더 들어가려 했는데 아무도 로펌에서 안 맡아준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지금 나가 있잖아요. 도연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변호사의 구인난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쪽으로서 심각한 위기라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왜 이재명이 이화영의 저런 거짓 진술에 처음부터 뭐 난리를 치고 당에서 30명 규모로 지금 대책위원회 만들었는데 지금 흐지부지 됐잖아요. 거기에 모든 변호사들 전부 다 투입을 했어요. 정말 당에서 박찬대를 중심으로 해서 박범계가 있고 위원장이고 어마어마하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진술이 바뀌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김 변호사 그 사람이 뻘짓을 하면서 완전히 이게 지금 이 거짓말 이게 돼버렸어요. 아주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본인도 확인도 안 해보고 밀어붙였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듯이 만약 이 재판에서 이제 이런 어떤 허위 진술 이런 게 만약에 건수가 안 되면 이재명 재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왜 그러냐, 봐라 지금 검사가 이 회유해서 이런 거 했지 않냐, 뭐 그렇게 해야 본인이 이걸 방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방어막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저는 이화영이 결정적인 어떤 패착이 아니냐. 진술을 술 먹었다, 술 안 먹었다. 여기서 빼면서 지금 이재명 전략에 저는 심각한 훼손이 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그 술자리 그 회유 있잖아. 네. 조작. 이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아주 이제 안 좋아졌고요. 네. 이것 때문에 저는 이원석 총장이 뭘 했냐. 이원석 총장이 이화영이 술자리 그 회유가 100% 이재명의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총장이 뭘 했냐면 이화영이 말이 술자리가 100% 진실이라면 그러면 이재명 당신에게 보고했다는 그것도 그게 100% 진실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화영이 보고했다는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이게 논다면 영장을 다시 한번 제가 영장을 취된다 보는 게, 자, 몇 명의 형평성을 보자고. 첫째, 이화영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 네. 이화영이는 신부로만 부지사인데 15년 구형됐죠. 네. 근데 이재명이를 영장 안 친다 이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배소연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 배소연이 법카 있잖아요. 그 10만 원짜리로 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법카 주범이잖아요. 그럼에도 몇 건입니까? 그 합칠 거거든요. 이게 배소연하고 비교해도 영장 안 칠 수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승마 지원 가지고 제3자 뇌물 타기 몇십 년 놓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비교해봐라 이원석 총장.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이번에 세게 박았거든 이재명을요. 저는 영장 친다 봐요. 그 이후로 완전 깨갱해버렸대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원석 총장이 다시요 네. 연필을 뾰족하게 깎고 있대. 아, 연필 껴죠. 그분이 별명이 검사 초년 시절부터 네. 출근하면 연필을 5자루를 깎아. 아, 5자루를. 5자루를 칼로 최대한 뾰족하게 깎아. 이게 수련 과정이야. 내가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서 이게 칼로 아, 사건을 수사한다. 네. 근데 요즘 심란해가 자꾸 깎다가 연필이 부러지더래. 깎다가 연필이 몇 부러지더래.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대금에 네. 들었더니 요즘 다시 수양 옛날로 연필을 뾰족하게 깎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동으로 깎는 거 있는데 돌리면. 아니 칼로 깎는 게 자기는 수련 과정으로. 그게 인터넷에 나옵니다. 네. 이원석 연필로 한번 쳐보십시오. 아. 검색으로 그게 나옵니다. 그게 워낙 유명한 일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검찰에 칼이 좀 묻었지. 최근 얼마간 타격 입었잖아. 근데 다시 연필을 뾰족하게 깎듯이 검찰의 칼날이 예리해지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독님 아까 그 우리 표 한 거 보여드린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화영이 얼마나 진술을 많이 바꿨나 이게 보십시오. 이화영과 검찰의 그 쭉 주장이 바뀐 걸 쭉 지금 언론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한 페이지에 정리할 수 있게 저렇게 2개로 정리. 그만큼 진술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뭐 처음에는 음주했다고 그랬다가 이제 냄새만 맡았다고 그랬다가 정관 검사가 뭐 했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몰카했다고 그랬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결국 이제 입을 다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저 자식 저거 그냥 좀 제대로 해갖고 내가 지금 살라고 그랬더니 저걸 또 그냥 진술 졌다고 해갖고 지금 뭐 아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화영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재밌네요.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이게 집중심리에서 이화영과 만약에 김성태가 만약에 이게 유죄가 상당 형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22대 국회 그때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이제 그 판결문 쓸 때 네. 우리 이화영의 진술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영장 칠 거라고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요. 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아주 구체적이야. 이화영이가 보고할 때 옛날에 현대아산 그때 우리 극단적인 선택한 정몽원 네. 회장 이야기 있잖아. 그렇죠. 이것도 이게 들면서 기업이 끼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북한의 송명철이 만났는데 어떻게 뭐도 벤츠도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500만 불을 깎아서 300만 했다. 네. 아주 진술이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6월 9일 그때 설주환 변호사 그다음에 14일부터 서민석 변호사 서민석. 입회했기 때문에
아주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으로서는 뭐 못 빠져나간다 봅니다. 네.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